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보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실물, 그 대부분 조서를 같이 보면서, 한 장 한 장 같이 이제 실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 조서라고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는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밑에 작성자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법원 사무관 이렇게 있고, 대법관 조재현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검증 조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페이지는 그냥 조서고 두 번째 페이지는 검증 조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대법원 조서이지만 이제 그 이 다음부터 이후의 내용은 주로 검증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판결을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원고 측에는 불리하고 피고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상당히 이제 내용이 다 채워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 원고 측에서 이런 내용으로 원한다. 예를 들면 이제 검증 절차에 대한 촬영을 원한다.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 있는 통합선거인명부도 대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고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분류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판독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와, 그 사이로 때의 이미지, 선관위가 제출한 이미지 두 가지를 대조를 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 불법 투표지가 있는지 변조된 것이 있는지를 결과표가 엑셀로 나오게 됩니다. 엑셀 파일.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이때까지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은 투표지 자체가 이제 그 유출이 되면 이거는 이제 그 비밀 투표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 이미지 유출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폐가 있는 것이 개표 장소에서 이제 그 참관인들이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해가지고 그걸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지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표소에서 누가 찍었는지를 특정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기표서를 지난 이후에 투표함 들어간 이후에는 투표지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인정보랑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안 된다고 이제 부정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미지의 이제 반출이 아니고 사이로 때 이미지랑 이제 재검표 당일날 이제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결과를 출력한 결과 엑셀 파일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피고에 그러면 동의할 수 없음에 그러면 이제 그 재판부에서는 왜 피고의 말을 들어줬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걸 좀 중요하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선관위는 원본을 삭제했습니다. 노트북 안에 있는 원본을 삭제했다. 그러면 USB에 이제 사본을 옮겨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이 원본에 있는 이미지 파일은 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원본 이미지 파일은 이미 검증 일자 이전에 재판에서 선관위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본 삭제에 대한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사본이라고 가져온 USB가 이제 개표 때에 저장됐던 USB가 전혀 형태가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고급의 외장 하드 혹은 이제 SSD 같은 그런 고급 장치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이날 가져와서 제출한 것은 싸구려 한 5,000원짜리 USB에다가 담아서 온 거였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완전한 사본이라고 보기 힘든데 이 사본에 대해서 노트북에서 복사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원본과 마찬가지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해시 파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유는 그날 당일날 이제 그 추출했던 파일지도 이미지 파일만 추출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나온 거 잠깐만 좀 미리 앞서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뭐 사진 조그맣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재검표 때 이미지 파일들을 복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이미지 파일 딱 요거 하나만 복사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개표 현장인데요. 개표 현장에서는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 분류 로그, 스캔 로그, 해시 파일까지 전체를 다 담은 제일 상위 폴더, ABS라는 상위 폴더를 전체 복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선관위가 당일날 이걸 이제 복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중요한 원본과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파일은 다 빼고 복사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에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해시 파일 같은 걸 다 빼고 단순하게 이미지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원본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사본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거는 조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원본을 삭제했는가? 그럼 원본을 포렌식에서 제출을 하라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건 사본이라고 했을 때 사본이 원본하고 똑같다는 것을 그러면 선관위가 증명을 하라, 이런 명령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디지털 검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임명부, 이것도 이제 좀 새로 좀 제가 체크를 한 부분인데요. 선거임명부의 봉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막 이제 그 변호사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작은 해프닝 정도로만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지도 마찬가지고 선거임명부도 마찬가지인데, 봉인을 상태를 봤을 때 봉인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봉인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이제 한번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그대로 문제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투표자 수는 이게 이제 선거인명부 상으로 선거인명부 상하고 투표자 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 자세하게 더 분석하고 싶어도 자세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원본 사진도 없고요. 선거인명부에 그럼 이렇게 수치가 틀려진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투표자 수가 이제 저도 추측은 그렇게 합니다. 추측은 그 선거 전에 확정된 것과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비교 대조군은 이제 그 전체를 다 개표 상황표 같은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것으로 저도 추정은 되는데, 실제로 뭐가 뭐를 비교했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달라진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도 없고요. 사진 찍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단계의 검증으로 넘어갔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 방송할 때 이미 당선자가 몇 표 대 몇 표로 당선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개표 상황표보다 먼저 발표된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작업이 필요했느냐? 이미 몇 표 대 몇 표로 각 투표소마다도 투표수를 이미 다 정해놨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 숫자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맞춰 나가야 되는데 투표지 분류기로 미세 조정을 했을 때 분명히 마지막에 한 표씩 몇 표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없게 다 조절했다가 마지막 한 10표 남겨놓고 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추는 건 이제 불가능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몇 장 정도는 실질적으로 약간 수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오류가 남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이 내용인데요. 종이 걸림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엑셀 표 가지고 당일 투표한 곳 여러 군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군데 조사한 걸 딱히 이제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당일 투표지는 분당 80에서 100매 정도로 분류를 해냈고요. 원래 선관위가 이제 정해놓은 수치는 분당 400매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도 제대로 분류를 못 해내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지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투표제도 사실 인쇄가 맞거든요. 당일 투표도 인쇄고 상당히 빳빳한 종이었고요. 사전 투표지도 인쇄에다가 빳빳한 종이었다. 근데 사전 투표지는 더 심하게 분류가 잘 안 되었는가? 이걸 실제로 거기 참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사전 투표지만 계속 이제 걸림 반복이 이제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쇄 전문업자도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용지가 두꺼우면 이제 원래 규격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돼 있는 모든 설계가 돼 있는 이 장비가 용지가 조금만 두꺼워지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류가 속출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다들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USB를 제출을 했습니다. US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선관위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아까 좀 그 전에 페이지였습니다만, USB를 노트북의 거는 삭제하고, 굳이 원본 사본이라는 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있는 건 삭제하면서, USB로 복사를 했다. 그리고 그 USB를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출을 했던 USB를 제가 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주 저가의 USB였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런 고가의 USB, 이게 이제 외장하던데 요즘 새로 나오는 겁니다. 아주 비싼 건데요. 어쨌든 이제 각 그 개표장마다 다른 뭐 이런 SSD USB나 여러 가지 다른 걸 쓸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저가의 USB는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또 옮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본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시 파일 같은 건 다 빼놓고 복사를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자료인지를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뭐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압수수색하면 서버에 있을 겁니다. 원본 파일들이. 그러니까 선관위는 지웠다고 거짓말하지만 서버에 자기들이 지웠다고 하는 원본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짜로 조작한 사본 파일도 있고요.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생각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따로 변호사님께 드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변호사님들께서 좀 이제 알아서 이런 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노트북에 있는 원본 파일들을 포렌식을 해서 살려서 가져와라. 그게 진짜 원본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원본 제출 요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변호사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대량의 인쇄로 추정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대량 인쇄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심지어는 이게 대량 인쇄라고 하면 몇 개만 감정해서 이걸 밝혀내는 게 무의미한 부분도 있는데 감정을 하겠다고 이제 선택된 그 투표지들만 일부만 나놓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선관위가 가져가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 좀 심각한 부분들이죠. 그 감정을 하겠다는 건 이제 좋은데 예를 들면 뭐 빳빳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럼 뒷부분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QR코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했던 실질적인 디지털 검증이라고 함은 QR코드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 대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4.15 때 이미지, 물론 이제 뭐 위조가 됐으리라 보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4.15 때 이미지하고 당일날 이제 투표지들의 이미지,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QR코드만 보고 같은지만 비교하면 이게 의미가 없고, 같은 QR코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도장이 여기는 1번 후보 찍혔고 여기는 2번 후보 찍혔는지, 아니면은 1번 후보가 똑같이 찍혔는데 여기는 도장이 이렇게 찍혔는데 여기는 도장이 돌려서 찍혔는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지 대조였는데 그것은 절대 못하게 허락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에서. 그러면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서는 뭐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선관위 편을 들어줘 버렸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은 나와 있는데, 원고 측에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게 끝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샘플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도 실제 표랑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바로 줬는지 아니면은 뭐 좀 빼다가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 몇 장, 한 몇십 장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가 여기 찍힌 것도 있고 여기 찍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QR코드도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표의 이미지를 스캔해서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미지를 준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인식하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또 이 그 표 이미지를 근거로 해서 도장 위치를 일부러 다른 데다 찍어도 보고 여기저기 또 다른 그 샘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이미지를 또 추가로 또 생성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준 거는 물론이고 우리가 또 새로 다시 만들어 본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미지 그 인식 확률이 99.9%인지 모르겠는데 99%가 넘었다. 거의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의 인식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가 이런데 찍혀 있으면은 미분류로 다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이게 이런데 이름이 이런데 그 찍혀 있으면 미분류로 갔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눈으로 확인해서 여기에 이 이름 있는 부분에 찍혀도 이거 유효표로 확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름에 있는 것까지 나중에 또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완벽하게 다 체크를 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쓰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보다 인식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갔더니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일날 이제 실제 이제 선관위가 그 봉인함을 뜯고 이제 가져온 그 투표지들을 인식을 시키니까 오류가 나는데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항의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제 기억으로는 한 30분 이내에 얼른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은 계속 오류가 속출하는 데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에 도장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장 이미지를 선관위가 줬던 이미지를 쓴 게 아니고요. 그날 스캔됐던 이 이미지의 이 도장 이미지, 이 이미지를 이게 진짜 도장이야 라고 다시 학습을 시킨 거죠. 다시 알려줬더니 그때 다시 90 몇 프로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인식률이. 그걸 이제 급하게 하느라 이제 그 프로그래머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추측하건데 선관위가 줬던 이미지는 이건 진짜 이미지였을 거로 추정을 하고요. 그날 열었던 그리고 빳빳한 투표지는 이제 이게 도장 자체도 인쇄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이 도장은 그 개표일 날 찍혀 있었던 기표소에서 찍었던 그 도장이 아닌 전혀 다른 그 메이커의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잉크의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인식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그냥 빨간색입니다. 사람의 눈은 똑같이 빨간색인데 이게 그 사진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투표지 스캐너로 인식이 돼가면 이게 색상이 상당히 세밀하게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색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때 당시에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로 그때 얘기는 못하고 거기서는 물론 이제 인식률이 떨어지니까 이 프로그램의 오류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는 다시 인식률을 맞추기 위해서 선관위가 그날 가져왔던 것으로 다시 재인식을 시키고 재학습을 시킨 겁니다.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인식률이 높아졌다. 그럼 왜 선관위가 줬던 진짜 이미지와 그날 제출했던 그 빳빳했던 종이의 이 이미지는 다르게 인식을 했는가? 여기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날 그 투표지들이 인쇄가 아니냐, 도장이 또 가짜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지금으로서는 강력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재판이나 아니면 이제 뭐 검증이나 이런 것이 진행될 때, 선관위가 한사코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한사코 못 하겠다고, 절대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 됩니다. 그것만. 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변호사님들도 좀 이제 그런 이제
눈치가 좀 있으면 훨씬 또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사코 거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거 우리가 준비하러 간 게 있어도 그거 다 그냥 현개치고 선관위가 한사코 거부하는 거 그것만 집중 공략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디지털 검증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마치 디지털 검증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사들이 우르르 나왔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붕괴할 내용입니다. 언론사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식으로 안에서 검증이 됐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모든 디지털 검증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마치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인천 연수구의 민경욱 그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이제 없게 기사를 다 썼거든요. 마치 보도 지침이 나온 것처럼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황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선관위에 거의 대부분의 투표지를 반납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미지 파일도 다 생성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 측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 이런 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전체가 다 대량의 위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스캔했다고 분별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대상물로 정해진 일부 투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정을 먼저 우선 해보고 이건 좀 심각한 어떤 대량 인쇄의 흔적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그날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투표지다라고 확정을 하지 않았던 그 투표지들도 포함해서 모든 전량의 투표지를 다 확인해야 될 것이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몇 개만 정말 몇 개 박스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선관위가 다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걸 저도 조서를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심각한 우려가 이제 좀 요거를 꼭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반환한 표에 대해서 어제 그 변호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내용인데요. 봉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믿어달라. 봉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봉인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가져가서 이제 미디어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져가서 이걸 조작을 했을 경우에 더 심각한 어떤 또 이제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봉인을 할 시간이 있었겠지만 굳이 일부러 봉인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관위가 조작을 추가로도 한다면 제가 선관위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시간이 넉넉하다면 거기에 있는 투표용지들에 대해서 모든 그 투표지의 일련 번호하고 그 도장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앱선 프린터로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음에 추가로 이제 대량 인쇄하냐 아니냐 이걸 이제 전체를 표를 내놔라라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다시 받아서 확인해 봤더니 전체가 다 앱선 프린터로 망점이 확인된다. 그런 식으로 뒤바뀌어쳐진다.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미 거기 위에도 그 대량의 투표 증거라는 것들이 상당히 나왔기도 하고요. 각 투표소에서 이제4.15 총선 때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왔던 그 수치 데이터하고 이날 재검표 때 나왔던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된 데이터가 각 투표소마다 다 한두 표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위조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대로 그냥 다시 선관위는 반납을 시켜야 된다. 압수를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되돌려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중요한 증거들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색 네모친 걸 좀 봐주시면요. 감정 대상 투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지에 대해서, 오늘 이미지 파일을 다 생성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대량의 투표용지들이 인쇄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감안하고 이거 감정해서 나머지 부분도 또 감정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뭐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일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이제 선관위가 가져갔지만 감정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다시 또 이제 반환을 해서 또 추가적인 감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가져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반환한 표들은 봉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인쇄된 투표지를 전량으로 또다시 앱선 프린터로 인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대량의 인쇄가 이제 그 추정이 돼서 다시 가져갔던 걸 다시 가져와 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보면은 이제 만약에 다 바꿔치기 다 끝내놓는다면 망점이 그때는 이제 인쇄했던 게 맞았지만 다시 이걸 반납했을 때는 확인했을 때 망점이 또 앱선 프린터 망점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든 한사코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 과천에 있죠.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구리선관위에 있던 그 투표지 분류기도 굳이 그냥 구리선관위에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제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구리선관위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완전히 이제 그 내용이 소거가 되지 않은 마지막 남은 분류기였기 때문에 가져가서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국민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3달인지 4달인지 넘게 5달이었나요? 이렇게 넘게 아주 오랫동안 고생해서 투표지 분류기를 지켰는데 결국은 어떻게든 중앙선관위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뭐 일반 그 국민들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려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가져간 다음에 두문불출인 겁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조작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얌전히 선관위가 가져가도록 내줬다. 이것은 그냥 일부러 그냥 갖다 준 거나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저는 또 어떻게 보냐면요. 이것이 이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그러면은,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 재검증을 할 때 숫자만 세고 감정은 뒤로 미루는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부분도 그럼 사전에 확정을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초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전에도 조작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조작이 들킨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조작이 우려가 되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막 나왔는데 재판부가 정상이라면 이게 이렇게 인쇄불량기가 나왔으면 다른 것도 인쇄일 수가 있겠네? 그럼 다른 것도 한 번 더 자세하게 봐야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가 나오면 아예 그 숫자만 세는 걸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멈춰버리고 감정을 먼저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숫자표를 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날 제가 느낀 분위기는 어떻게든 오늘은 끝까지 숫자를 세는 걸 맞춰내야 되겠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것이 이때까지의 재검표 방식에는 일견 맞는 수도 있었는데 대규모의 인쇄가 의심이 된다는 상황에서는 이 재판의 진행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숫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숫자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복잡한 걸 보니까 아주 복잡한 어떤 검증을 했구나. 그리고 보니까 이제 QR을 눌러 무언가를 했구나. 여기를 자세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걸 보고는 이렇게 복잡한 어떤 작업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상당히 뭐 힘든 작업을 거쳤는데 이걸 검증을 다 하고 나서는 결론은 이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7장 7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페이지가 7페이지와 7페이지가 구성이 되는데 첫 7페이지는 어떤 작업이냐?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작업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샘플로 각 후보별로 100장씩 꺼내가지고 QR코드를 이제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손 수작업으로 삑삑 이렇게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이걸 확인을 한 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이미지를 투표지 분류기를 스캔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한꺼번에 검색을 한 겁니다. 이 속도는 훨씬 빨랐습니다. 왼쪽 거는 거의 즉시, 우리 프로그램으로는 즉시 거의 확인을 했고요. 오른쪽의 거는 하나하나 이제 스캔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의미 없이 그냥 나열을 한 겁니다. 나열을 했는데, 일단 그 순서대로 정렬을 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안 맞습니다. 일단은. 안 맞은 이유가, 이게 보시면은 7번째 페이지에 이제 나옵니다. 7번째 페이지에 우리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오류가 난 것이 5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류를 검색하는 속도는, 그러니까 QR코드 인식하는 속도는 거의 즉시였고요. 몇 초 만에 우리는 다 인식을 했었고,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이제 투표지에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300장 중에서 5장의 오류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50%도 채 인식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인식률을 바로 높이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인식률을 그 현장 자리에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된 이미지가 이제 우리는 다 인쇄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미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인식률을 99% 이상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그 프로그램을 투표지 분류기를 이미 다 통과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져간 검증 프로그램의 기능 중에서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QR코드 인식하는 기능은 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 인식하는 것으로 이제 전체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요, 제가 이거 시간 측정을 못 했는데 거의 뭐 한 20분, 30분 걸렸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인식이 한번 안 되면 인식이 안 됐을 때 다시 요렇게 하고 방향을 바꾸면은 결국은 인식을 시키거든요. 근데 왼쪽의 것은 거의 즉시 다 이제 인식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당 어떤 인식률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져갔던 프로그램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투표지가 나중에 이미지 대조까지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같은 QR코드를 찾은 다음에 이미지를 도장의 위치 같은 걸 분석하는 것도 즉시 다 할 수 있게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지의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우리가 가져간 프로그램만한 게 없는데 거기서는 QR코드를 이렇게 삑 해가지고 어떻게 예전에 있던 그 선관위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뭐 도장이 틀렸다든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QR코드가 같은 것끼리 전체를 다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도장만 이미지를 빼옵니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2개를 동시에 이렇게 비교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라는 게 상당히 그 부분은 인식이 빠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양쪽에 도장만 쭉 이렇게 대열을 배치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도장이 한쪽은 돌아가 있다, 한쪽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색깔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은 사람의 눈은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맞춘 다음에 양쪽의 도장을 다 동시에 정렬을 해놓은 그 엑셀 파일이 있으면 바로 이걸 이제 그 위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거였고요. 인식률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거의 99% 정도 됩니다. 300장 중에 5장만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99%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그 이미지 대조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10만 장이라고 가정하면요. 그 중에 1000장 빼고는 나머지 99,000장은 양쪽의 기표 도장이 어떤 식으로 위조가 됐는지를 다 판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300장 중에 5장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이미지 대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지 대조를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한 변호사는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잠깐 선거무효 소송에 계속 참여했던 분이 아니라 그때 이제 재판에 함께 이제 동참을 해주신 변호사 2명이 또 계셨는데요. 그 2명은 옆에서 도와줬고요.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지만 도와줬고요. 그래서 합쳐서 총 4명의 변호사가 이 이미지 대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정말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그냥 이걸 하지 말고 빨리 그냥 까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나오는 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프로그램을 선관위에 넘겨줄 뻔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우리가 또 거부를 했거든요. 이거는 선관위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분석했을 때 앞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에도 걸리지 않게끔 또다시 추가적인 어떤 조작의 어떤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도 될 뻔도 했습니다. 그 변호사님들께서 조금 이제 좀 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번 그 4.15 총선의 조작은 크게 보면은 서버 조작이었습니다. 서버 조작. 서버 조작이기 때문에 서버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아셔야지 이걸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서버 쪽을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량의 가짜 인쇄지를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쇄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들이 서버를 배우시고 인쇄를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이제 이 투표지만 이것만 까기만 하면 우리는 다 역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그런 부푼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셨나 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던 게 물론 인쇄 전문가하고는 우리는 처음에는 교류는 없었는데요. 그분이 들어왔던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인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한 거였고요. 그 서버에 대한 조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지 대조라든지 서버 확인을 다 준비를 해왔던 거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선관위가 단 1%의 오류가 있다고 이걸 무시하면서 이걸 못 쓰게 강하게 제재를 해서 못하게 된 거고요. 인쇄 전문가는 그 현장에서 이거 다 인쇄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페이지가 이렇게 쓸데없는 숫자 나열을 했고요. 나머지 7페이지는 더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이 5개를 수정했다. 이 5개를 수정한 걸 가지고 이 5개 단지 요거 5개 수정한 걸 가지고 또 7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7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5개 수정, 5줄 수정한 걸 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민경욱 그 후보의 페이스북에 300장이 더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지 하고 이제 좀 알아봤는데 여기 있는 이 표를 이게 인용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를 4.15 총선 때의 데이터하고 그 하나하나 다 입력해가지고 이게 이제 복사가 안 되는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복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일일이 다 전체를 다 쳐가지고 다 입력을 해서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0장만 틀린 게 아니었고요. 300장 틀린 게 아니었고 총 6개의 지역에서 갑자기 투표지가 투입이 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투표지가 몇 개 없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투표지가 살아난 지역이 없어진 지역이 다 합치면 6개의 지역이 있었고요. 그 6개 지역에서 없어진 건 총 5장입니다. 총 5장이 없어지고 투입이 된 거는 302장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 지역 관외사전 투표에서는 300장이 더 투입이 됐습니다. 투표지가 없던 투표지가 300장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앞서 QR코드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300장에, 그러니까 총 307장인데요. 307장에 대해서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어떻게 증명해낼 건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300장만 찾았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이 4,400인데 4,700으로 오류가 있었다. 이제 문서 그러면 오류 수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체크해 본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는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6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 문서 작성상의 오류다라고는 절대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이거 다 다시, 그러니까 재검증을 다시 하는 재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이 투표지가 고소선상 투표에서 정일영 후보 134였고요. 민경욱 후보 119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홈표가 2장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홈표가 2장. 그러니까 이 수치도 지금 안 맞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이제 안 맞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개표일 날 무효 투표수가 14개였습니다. 14개. 근데 여기 13개거든요.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한 장이 여기 보시면은 홈표하고는 별개입니다. 홈표하고는 전혀 별개로 무효 투표수가 한 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표일 날 1460표였는데요. 여기 민경욱 후보가 4760표로 300표가 딱 정확하게 늘어났습니다. 민경욱 그 후보는 300장이 실수로 100장짜리 뭉치 3개가 실수로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 공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정일용 후보가 오히려 또 한 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일용 후보가 4표였거든요. 3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무효표가 무려 300표 가까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일장기 투표지가 294표를 포함을 해서 엄청나게 무더기로 무효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이건 인쇄 오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투표지가 새로 들어왔거나 나간 건 아닙니다. 지금 투표지가 새로 들어왔거나 나간 것에 대해서만 일단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특이사항으로 써놓은 거고요. 무효표가 왜 이렇게 많냐라는 부분에서 특이사항으로 써놓은 거고, 투표지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한 2개 더 보면 됩니다. 송도 3동의 6투표소에서는 개표일 날 정일용 후보가 538표였는데요. 536표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숫자는 다 변함이 없고 딱 이것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송도 4동의 제5투표소에서는 여기서 또 특이하게 주종국 후보입니다. 표 몇 장 있지도 않거든요. 표 몇 장 있지도 않은데 주종국 후보가 5표에서 1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투표지가 이거 도장이 이상하게 좀 찍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유효하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럼 무효표로 바뀌었다. 그래서 숫자가 줄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유효표가 무효표가 됐는 데는 분명히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15의 그 개표 데이터하고는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다르고요. 여기도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는 것이 유효표가 무효표가 됐다. 혹은 무효표가 유효표가 됐다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도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은 요 숫자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러면 4.15 총선하고 숫자가 맞아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달랐지만 실질적으로 달랐지만 이렇게 표시가 된 그 사유가 표시된 부분은 다 맞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투표지 증발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이렇게 썼던 부분은요. 4.15 총선하고 이 사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장이 모자랐다든지 1장이 모자랐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된 부분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총 6군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소선상 관외사전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 그리고 각 지역 당일 투표에서 투표소별로 3군데가 더 나왔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선관위가 투표지를 다시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걸 또 다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제가 선관위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관위라면 이거 한 표 만들어서 집어넣을 겁니다. 이거 한 표도 만들어서 다 집어넣고 이미지도 자기네들이 분류기가 있으니까 스캔해가지고 이미지에 또 집어넣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에 있는 USB에다가 어떻게 집어넣겠느냐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또 위조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입니다. 빳빳한 투표지가 거의 80% 이상이었는데 100%인지 90%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대충만 봐도 80% 이상이었고 나머지 투표지만 봐도 일단 접혀 있기는 했습니다. 접혀 있기는 했는데 구겨진 흔적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상황에서 저도 이제 정말 좀 많이 아쉽습니다만 빳빳한 투표지가 문제가 있는 그 감정 대상 투표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다 빳빳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서는 이제 빳빳한 투표지가 이제 이게 이 많은 수량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나왔습니다. 총 4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빳빳한 테이블이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감정 대상으로 계속 넘기는 상황이었으면 잠깐 그 재검표를 잠깐 멈추고 변호사분들끼리 회의를 좀 해서 우리 빳빳한 걸 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다른 테이블에서도 빳빳한 걸 다 이제 챙겨서 다 보냈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재검표가 진행되기가 어려울 만큼 거의 대부분이 빳빳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재검표가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 조서를 딱 봤을 때는 이게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한 60 몇 장밖에 없었구나. 접힌 그 흔적이 없는 게 그렇게 크게 많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았구나. 라고밖에 생각될 수 없게 조서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샘플로 가져간 그 투표지가 만약에 인쇄가 확실하다 분석을 했을 때, 인쇄가 확실하다고 됐을 때, 그러면은 나머지 표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감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안도가 되면서 또 한편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선관위는 이 67장만 어떻게든 이걸 위조를 하거나 바꿔치기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지연시키거나 문제를 계속 이제 덮으려고 하겠구나. 이런 또 걱정이 또 듭니다. 만약에 앞으로의 6년을 위해서 엉뚱한 사람 하나 이제 박아놨다가 오히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막 파헤쳐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진짜 부정선거가 드러나 버리게 되면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6년을 포기하더라도 이 앞으로의 이 6개월 동안 조희주 씨가 이미 다 이제 이걸 잘못된 걸 알고 있으니까 수습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습 압박감에 아마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중요한 증거 사진을 일부러 좀 흐리거나 작게 나온 것을 사용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배춧잎 투표지인데 여기 이 인쇄 상태를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인쇄 상태를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흑백으로 인쇄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얼룩덜룩 한 게 또 나와야 되는데 이 도장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 수도 없고요. 이런 부분이 아주 그냥 이제 대충 이렇게 복사를 했다. 또 이렇게 저화질로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인쇄도 아니고 그냥 복사 같은데요. 흑백 인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밑에 보시면요. 또 컬러가 있습니다. 또 사진이. 컬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 중요한 증거인 이제 인쇄로 추정되는 투표 용지들만 굳이 이렇게 흑백으로 그것도 이제 그 컬러를 흑백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흑백으로 한 번 더 카피를 한 것 같거든요. 복사기로. 그래도 이제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품질을 저화질로 했지만 그래도 여기 민생당의 시어자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조금 두 개로 겹쳐 보이거든요. 쌍시옷으로 보입니다. 민생당이 되는데 어쩌다가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QR코드가 인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색상을 조금 포토샵으로 이제 색상 보정을 하다 보니까 QR코드가 또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QR코드의 일련 번호도 좀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인쇄가 됐다. 어디가 다른 색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게 조서라는 게 이제 이 재검표가 이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역사에 사이로 총선이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가름 짓는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조선은 기록은 영원히 남을 거고 그리고 뭐 기사 내용은 삭제가 될 수 있어도 조선은 계속 남을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보고 그 총선이 문제가 있었느냐, 이 재검표는 올바로 잘 실행되느냐를 확인하게 되는데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인쇄가 되는데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데 제가 이제 사실 다른데 이제 컬러 사진이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컬러 사진이 있단 말이거든요. 컬러를 넣을 수 있는 기술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뭐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도 아니고 컬러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제 흑백으로 복사한 듯이 이렇게 넣었다. 다른 색상은 잘못된 데가 아마도 이런 데일 겁니다. 민경욱이나 정일영 위쪽에 있는 선들, 이런 선들이 위에 있는 표 선들이 이제 좀 다른 색으로 인쇄된 걸로 제가 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알아볼 수 없다. 또 이거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각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다. 접힌 흔적이 어디 없다는 거죠? 아마 추정에는 민경욱이랑 이정미 이 후보 사이에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것들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흑백에다가 인쇄가 이제 이런 상태니까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냥 이딴 식입니다. 그리고 투표지가 훼손됐다. 이게 7번이 이렇게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찢어져 나간 건지 이걸 사진을 보고 알 수가 없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상당히 심각한 건데 뭐 이제 미대현님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앱선 프린터에서는 오른쪽에 2mm는 인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2mm가 인쇄가 안 되게 돼 있는데도 딱 붙어서 인쇄된 거면은 이건 확실하게 큰 문제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여부를 판단을 못하게 지금 이딴 식으로 지금 사진을 넣어놓은 겁니다. 테두리를 볼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테두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종이가 인쇄 경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일부러 안 보이게 넣은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요 사진들 좀 보겠습니다. 사진들. 그냥 정말 이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이 그 재검표의 중심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사람 인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쨌든 봉인은 잘 됐다. 우리 대법원은 이 그 증거 물품들에 대해서 뭐 일부 뭐 선관위가 들어와서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마치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걸 상당히 어필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봉인 상태를 아주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대법관이 직접 봉인 상태를 일부 선수 이렇게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수 지금 뭔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걸 상당히 지금 강조해서 이제 어필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거인 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봉인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선거인 명부에 봉인이 어떻게 문제가 돼 있었는지 선거인 명부에 봉인이 문제가 된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생각은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없나 봅니다. 이 조서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선거인 명부에 이 내용 중에 분명히 있거든요. 선거인 명부에 봉인 상태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투표록에 어떤 부분이 이제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그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을 찍어야죠. 없습니다. 수치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흑백으로 또 있거든요. 흑백. 여기도 없습니다. 조서 내용에는 글자가 텍스트 형태로는 있는데 이 투표록에 있는 부분이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 쭉쭉쭉 보시면 빳빳한 투표용지 이것도 좀 클로즈업해서 찍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도 없고요. 보면은 이 대법관이 수시로 나오는 걸로 봐서 대법관께서 이제 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지면을 좀 사진을 넣고 싶었다. 신문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 접착제로 해가지고 접착제 그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접착제 같은 추정이 되는 물질들로 투표지가 3개가 붙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3개가 붙어 있는 걸로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는데 2개로만 보이거든요. 이게 접착제가 노란색 접착제도 같이 보이도록 확대를 했어야죠. 아니 이렇게 QR코드로 쓸데없이 14장을 쓰지 14페이지 쓰지 말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만 클로즈업 해도 이거 배추잎 투표지 이게 잠깐만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추잎 투표지를 이게 배추잎 투표지인지도 몰랐어요. 확대를 해보니까 배추잎 투표지가 맞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야 겨우겨우 보이고요. 이 글자가 보입니까? 민경욱이란 글자가 보이나요? 정의라는 글자도 보이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흐릿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럼 대법원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선관위의 입장을 왜 대법원이 이걸 들어줍니까? 이걸 분명히 가까이서 찍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찍는 사진사가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열심히 찍었는데도 굳이 이렇게 멀리서 찍은 것만 골라서 넣을 수가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죠. 배추잎 투표지를 조금 이제 상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배추잎 투표지는 최대한 보정을 한 게 이겁니다. 확대를 하고 보정을 한 게 이제 이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것도 가짜가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게 이건 맞습니다. 제가 본 게 이건 맞고요. 다른 분들도 아마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 이게 맞을 겁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확실하게 맞았다. 왜냐면은 제가 기억한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특징들이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확실하게 있었다.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색이 흐릿했다. 얼룩덜룩했다. 흐리면서도 얼룩덜룩했다. 그리고 녹색이 의외로 이 녹색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지는 않았다. 이런 거였는데 아니 그러면은 조슈아는 왜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당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민생당이라는 글자를 넣으려다 보니까 올라가거든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녹색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러면 녹색을 줄이고 민생당을 없앨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생당에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좀 올려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출된 것을 보면 녹색이 적은데 녹색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인쇄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이제 이 투표지 자체가 하단만 이제 확대해 본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 출력이 된 사전투표 앱선 프린터에서 출력이 된 비례투표 용지입니다. 이거 보시면 비례대표란 글자하고 민생당이란 글자하고 중간에 글자가 한 줄 더 들어갈 만큼의 줄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례대표라는 민생당이 붙어 있죠. 심지어는 겹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들어갈 때 인쇄에 문제가 있어서 구겨져서 들어간 겁니다. 구겨져서 인쇄가 된 거다. 근데 앱선 프린터에서 이렇게 만약에 줄 간격이 이렇게 무시가 될 정도로 겹쳐질 정도로 구겨졌다고 하면은 이렇게 구겨진 정도면은 잉크젯에서는 중단돼 버립니다. 아예 구겨져가지고 중단돼서 그냥 토해내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구겨졌음에도 끝까지 인쇄가 됐던 것은 인쇄기에서 인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리고 이게 줄이 다 어긋났다. 이거 왜 그럽니까? 인쇄 전문가가 다 얘기해 줬습니다. 들어가면서 구기면서 밀려 들어가니까 구겨지면서 그 좌우 이제 그 수평이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첫 번째 줄은 1도, 두 번째 줄은 2도, 네 번째 줄은 4도가 틀어집니다. 다 제각각 다 틀어진다. 이런 부분이 인쇄 흔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국회의원 할 때 국회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두 줄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확실하게 보시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갈라진 것 그리고 여기 민생당이 된 쌍시옷으로 된 부분 이 부분도 인쇄에서의 특징이다. 인쇄가 이제 잘못될 때 이런 특징들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길래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비례대표를 들어가서 인쇄가 잘 되다가 중간에 처음 들어갈 때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비례대표가 그 청인이 빨간색이면 인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앱선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인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만약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를 까면 다 위조가 뻔하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비례대표한테 들어갔다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일부 찢겨지는 것이 막 밀리면서 구겨지면서 나와서 걸렸다. 어디서? 3번 통에서 걸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통. 3번 통에서 걸려 있다가 다 이제 찢어진 걸 다 빼냈습니다. 빼냈는데 윗부분에 일부 조각이 이 통 안에 남아 있었다. 그걸 확인을 못했다는 그 가이드라고 있는데요. 가이드라는 곳에 걸려 있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가이드에 이제 걸려져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비례대표는 그 찢어진 건 다시 인쇄했겠죠. 그리고 비례대표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역구 종이가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오른쪽에는 새 종이가 들어가는 거죠. 새 종이가 쭉쭉 들어가면서 인쇄해서 왼쪽으로 나오게 되는 순서로 들어가는데 3번 통에 있는 게 2번 통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 통에 있는 게 어떻게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2번 통으로 다시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가 종이가 들어갈 때 바람으로 세게 불어 넣어가지고 종이를 띄워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집어넣는 시다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집어넣기 들어가는데 바람이 계속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종이들이 막 날릴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번 통으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대로 된 인쇄가 되는 과정에서 그 비례대표가 이미 얼룩덜룩하고 찌그러졌던 그 조각이 들어가서 맞물려서 인쇄가 된 겁니다. 인쇄가 되는데 인쇄가 되면 그러면 첫 번째 종이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종이는 이 찌그러진 그 비례투표 용지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역구에 비례투표 용지가 찢어진 게 붙어 있는 상태로 첫 장은 나왔다.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블랭킷이라는 게요. 특히 노란색이 좀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노란색이 잉크가 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 찢어진 비례투표 용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인쇄가 됐다고 하면은 이 노란색은 연하기 때문에 다른 잉크들이 오히려 묻어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있는
위에 있는 이 색들이 오히려 블랭킷 여기 안에 묻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최하 40장은 계속 이게 인쇄가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인쇄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40장이. 그리고 많게는 100장까지도 가능하답니다. 대신 점점 연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게 실수로 이런 이 용지가 인쇄가 됐다고 한다면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주 연하게 돼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배춧잎이 더 여러 장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에 이제 공개를 빨리 이제 해야 된다고 미디어님도 상당히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검찰 수사든 어떤 과정이든 이게 제대로 다시 공개가 된다면 망점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종이 재질이라든지 두께라든지 그 잉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실제 잉크인지 아니면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잉크인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투표록입니다. 투표록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사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했다는 건데, 이건 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더 있는데요. 네. 예. 이건 지금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도 뭐 물론이지만 재검표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조치라든지 어떤 검증 절차가 필요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투표를 안 했는데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것은 투표에 관한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다른 누군가가 이 신분까지 위조를 했다는 사안인데, 이것은 재검표, 그러니까 이제 인천 연수구, 일단은 인천 연수구 의뢰 지역에 하는 거지만 이 투표가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아까 이제 미디어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투표록을 따로 집어넣기를 원했던 것은 일장기 투표용지라든지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달라는 거였는데, 상당히 놀랍게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표할 때 그 투표록에 어떤 부분에 문제사항 같은 것이 있었는지 기본적인 사항 체크도 선관위는 뭐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지만 덮고 싶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재판에서 제대로 된 어떤 조치라든지 검증 절차가 없었다. 왜냐하면 숫자만 세고 끝낼 게 아니라 그 투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려면은 당일 투표를 할 때 신분 확인 절차 같은 것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때까지는 재판에 안 했다.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는 앞으로 이번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재검표에만 하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신분 위조한 사람을, 이게 중국 사람이 한 건지 한국 사람이 한 게 맞는 건지, 그 신분증은 어디서 난 건지,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든지 이제 고발 고소까지도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걸 동시에 진행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당일 투표가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일 투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당일 투표에서 만약에 한 민주당이 한 10%, 5% 정도 조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전투표 조작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을 근거로 해서 민주당을 뻥튀기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조금만 조작해도 사전투표에서 많이 조작할 여지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 조작에 대해서도 꼭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